프론트엔드 개발자 로드맵 1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전 관리 시스템까지만 공부를 해주면 우리가 퍼블리셔라는 직군에 취업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부터 학습해야 하는 로드맵 내용을 하나씩 배워나감으로써 좀 더 전문적인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성장해 나가면 되는데요. 그러면 저번에 이어서 로드맵을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맵을 보시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웹 시큐리티에 대한 지식을 학습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나 보통 회사에 들어가면 시큐리티 담당 엔지니어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개발자 입장에서는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 입장에서는 최소 HTTPS와 CORS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이 또한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가서 찾아보고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큐리티적 지식보다는 우리가 더 먼저 배워야 하는 건 바로 패키지 매니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패키지 매니저를 배우는 시점으로부터 우리는 좀 더 전문적인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공부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패키지 매니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패키지 매니저는 쉽게 말하면 라이브러리를 설치, 업데이트, 수정, 삭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툴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런 패키지 매니저는 각각의 언어별로 다 있는데 예를 들면 PHP는 컴포저, 자바는 메이븐, 파이썬은 PIP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Node.js 기반의 패키지 매니저를 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pm과 yarn을 학습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둘 다 배우는 데 있어서 러닝 커브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둘 다 간단하게 사용법 정도는 학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npm을 공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npm 스크립트스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의식적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npm 스크립트스와 관련된 지식도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 npm 스크립트스도 배워야 된다라는 어떠한 초조함 같은 걸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키지 매니저를 배우며 이와 더불어서 CSS 아키텍처에 속하는 BEM이나 CSS 전처리기에 속하는 사스나 포스트 CSS와 같은 것들을 배우면 좋은데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결국 본질은 CSS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CSS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렇게 공부가 급한 것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소 불편한 감이 있어도 CSS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러한 것들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특히 BEM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잘 사용되지 않아도 사스나 포스트 CSS와 같은 것들은 나중에 프레임워크에서 접목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결국 사스나 포스트 CSS와 같은 것들은 모두 본질은 CSS이기 때문에 CSS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빠르게 학습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프리티어나 ESLint와 같은 것들도 배워서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프리티어처럼 코드를 포매팅해주는 툴은 코드를 이쁘게 하고 균일감 있게 작성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만 문법적인 내용을 검사해주는 ESLint와 같은 것들은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크나큰 벽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ESLint는 아주 공부 후반부에 천천히 배우되 프리티어 정도만 초반에 공부를 해서 빠르게 적용하여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둘 다 배우는데 높은 코스트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므로 조금만 검색해 보시더라도 쉽게 배울 수 있는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배우는 시기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 결국 프리티어와 ESLint를 학습하긴 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프레임워크를 선택하여 배우면 되는데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React, Angular, Vue.js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React랑 Vue.js가
많이 사용이 되고 앵귤러.js는 상대적으로 사용이 좀 덜 되는 편인데 실제 사람인 같은 데에서 react.js로 검색을 하면 약 1100개의 게시물이 검색이 되고 vue.js로 검색하면 900개 내의 게시물이 앵귤러.js로 검색을 하면 400대의 게시물이 나오니까 각각의 프레임워크의 국내 사용 비중을 대략적이나마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셋 다 배우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생각보다 이 프레임워크는 학습하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개 중 하나라도 깊게 파서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학습 난이도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React.js나 Vue.js를 학습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나마 Vue.js가 React.js보다는 쉽습니다. 어쨌든 모두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프레임워크여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해도는 모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내가 만약 자바스크립트에 영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느끼지 않다면 Vue.js를 학습하시는 게 좋고 내가 자바스크립트가 어느 정도 나에게 적성에 맞다 싶으신 분들은 React.js를 배우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리덕스나 모브X, VueX와 같은 것들은 각각의 프레임워크를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모던 CSS의 스타일드 컴포넌트와 CSS 모듈, 스타일드 JSX, 이모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배우면 좋긴 좋은데 스타일드 컴포넌트와 CSS 모듈 같은 경우는 개발자에 따라서 배우는 게 불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꼭 배워야 된다라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선택하여 좀 고민해 본 다음에 적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CSS 프레임워크도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 정도는 배워두시는 게 좋은데요. 이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CSS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부트스트랩 정도는 한 번쯤은 공부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 말고도 테스팅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만 공부해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것들까지 모두 배운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동영상에서 언급한 것들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 타입스크립트 정도까지만 학습을 하시면 전문적인 프론트엔드 개발 지식을 충분히 학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입스크립트는 제 개인적으로 필수로 배우고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학습을 모두 마치고 반드시 여유가 된다면 타입스크립트를 배워서 꼭 같이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배우면 좋을 것들을 로드맵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영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들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딱 제가 언급한 것들까지만 관심 가지셔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부가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머지 로드맵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선택하여 배우면 되지만 아마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꼭 제가 언급한 부분만큼이라도 관심을 가지셔서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